자,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 그림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랑 삼성이 지금 똑같은 회사, 바로 두나무를 가지고 서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그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요? 네.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항해 기술이 딱 등장했고 웹3라는 신대륙이 발견된 거죠. 아하. 지금 네이버와 삼성이라는 두 거대한 함대가 두나무라는 이 신대륙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차지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그 비유 아주 마음에 드네요. 한쪽은 신대륙이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것 같고 맞아요. 다른 한쪽은 그 신대륙이랑 구대륙을 잇는 가장 빠른 교역로를 만들려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발표 기사, 그리고 삼성의 지분 투자 검토 기사, 마지막으로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보고서까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탐험을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이 거인들의 항해가 당신의 디지털 지갑과 일상에 과연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신대륙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쪽 네이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돈으로 회사를 사는 그런 M&A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거든요. 포괄적 주식 교환. 네, 단순히 돈으로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주식을 교환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런 선언과 같아요. 두나무 주주들은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받게 되는데 이건 뭐랄까 두 회사의 미래 가치를 서로에게 거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번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네이버의 미래를 건 중대한 결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이해진 의장이 AI 역량이 웹3와 시너지를 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AI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합친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시너지를 노리는 걸까요? 이 결합의 진짜 핵심은요. 기술 융합을 넘어선 데이터 융합에 있습니다. 데이터 융합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당신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서 쇼핑하며 어떤 컨텐츠에 관심 있는지, 다시 말해 당신의 욕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모든 걸 알고 있죠? 반면에 두나무는 당신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즉 당신의 자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욕망과 자산. 네, 한 개인의 온라인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거든요. 그걸 합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한 개인의 디지털 페르소나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돼요. 이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물건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용자의 자산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런 신상 NFT를 구매해보세요 라거나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와우. 이게 바로 네이버가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진짜 그림일 겁니다. 1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미래 고객의 디지털 자산 관리인이 되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가 이렇게 생존까지 걸면서 웹3에 올인하는 이유, 결국 그들이 말하는 웹3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보내주신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보고서가 이 지점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웹2.0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대 플랫폼에 새들어 사는 개념이었다면요. 세입자요? 네, 웹3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된다는 비유군요. 맞습니다. 웹2형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데이터를 생산해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은 전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즉 건물주가 가져갔죠. 그렇죠. 다 가져갔죠. 하지만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내가 만든 컨텐츠, 나의 데이터가 곧 나의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보상도 내가 직접 받고요. 네이버는 바로 그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건설사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디지털 집을 짓고 소유할 수 있는 땅과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정부 보고서에서 이걸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맞아요. 과거의 정부가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서 국민들이 웹3라는 신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게 돕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NFT 같은 신기술을 위한 규제도 좀 풀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마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웹3가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네. 네이버가 이렇게 웹3라는 신대륙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할 때 다른 쪽에서 새로운 항로를 뚫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그렇죠. 같은 회사,
두나무의 지분 8%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삼성생명하고 삼성증권이 주축이 되어서요. 이건 네이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네이버가 신대륙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이라면 삼성은 그 신대륙과 기존의 금융세계를 잇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교역로를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교역로요? 네, 그리고 그 교역로 위를 달리는 마차의 이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잠깐만요. 삼성은 하드웨어랑 전통 금융에 강한 회사인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라네요? 이건 규제 리스크도 엄청나고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굳이 이 위험해 보이는 길을 가려는 거죠?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직접 끼어드는 게 아니라 판을 깔겠다는 겁니다. 판을 깐다. 네. 삼성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삼성페이라는 막강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려는 거죠. 아, 이미 삼성카드 상무가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에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두나무의 기술력과 거래소 인프라만 더해진다면 모니모 앱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하거나 물건을 결제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다가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게시글 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몇 년 전부터 사용자들이 왜 삼성 월렛에 국내 1위인 업비트는 연동 안 해주냐고 아우성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거대 전략도 결국엔 사용자의 아주 단순한 요구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네. 수조 원짜리 M&A를 논하는 회의실에서도 결국엔 고객님들이 원하시잖아요. 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하하, 그렇군요. 이번 지분 인수가 만약 성사된다면 사용자들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는 동시에 삼성페이, 모니모, 업비트로 이어지는 거대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첫 단추를 깨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미 준비도 많이 하고 있더군요. 맞아요. 이미 북미에서는 코인베이스랑 손잡고 삼성페이로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갤럭시폰에 탑재할 결제 기능 개발도 거의 마쳤다고 하니까요. 와, 정리해보니 구도가 정말 명확해지네요. 네이버는 AI와 데이터를 융합해서 웹3라는 신대륙의 건설사가 되려고 하고 네. 삼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신대륙과 현실 세계를 잇는 결제망이라는 고속도로를 깔려고 하고요. 그렇죠.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해질까요? 앞으로 미국 로빈후드처럼 주식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거래하는 서비스가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정부가 올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나무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ETF가 허용되면 거래소의 역할이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곳 이상이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ETF가 상장되려면 그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누군가 은행 금고처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걸 커스터디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두나무 같은 회사는 바로 이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삼성증권 같은 전통금융사가 ETF를 출시하고 싶을 때 두나무는 그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회사의 청사진이 정말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기사들을 보면 삼성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두 회사가 발표한 청사진 이면의 그림자입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죠. 삼성의 경우는 역시 규제 문제겠죠. 맞습니다. 가장 큰 벽은 역시 규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주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자르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은 미리 다 준비해두되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각국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쪽의 위험은 뭘까요? 기술과 자본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네이버의 가장 큰 도전은 아마 문화 충돌일 겁니다. 문화 충돌이요? 네이버는 잘 짜인 거대한 관료 조직이죠. 반면 두나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블록체인 업계의 스타트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과연 네이버가 이 야생마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화를 자신들의 거대 조직에 성공적으로 이식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은 IT 기업들의 M&A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바로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이버와 삼성이라는 두 거인이 두나무라는 교차점에서 어떻게 웹3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한쪽은 새로운 디지털 대륙을 개척하려는 탐험가처럼 다른 한쪽은 그 대륙을 잇는 결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인프라 건설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은 결국 당신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될 겁니다. 그렇죠.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당신의 활동 사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우리가 돈을 쓰고 투자하고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부 보고서는 이 시대를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낭만적인 표현을 썼지만 모든 탐험에는 미지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물론입니다. 15세기의 탐험가들이 마주했던 거친 파도나 전염병 혹은 미지의 존재처럼요. 우리의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바다 괴물, 즉 예상치 못한 위험과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